의정부 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7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후보자 토론 사회를 맡은 제46대 학생자치회 회장 노형기입니다. 1학년과 2학년 재학생분들이 격주로 등교하시기 때문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동시에 송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녹화한 후 게시 또는 방송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재학생 여러분께서 이번 토론회를 공약과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는 기호 1번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47대 학생회장 후보에 나오게 된 학생회장 후보 유찬종, 선임 부회장 후보 최준혁, 후임 부회장 문지원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1순위인 기호 2번 학생자치회 회장 후보 국택.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진정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기호 2번 선임부회장 후보 이민서. 언제나 학생 곁에 기호 2번 학생자치회 후임 부회장 후보 김동현입니다. 네, 두 후보 진영의 자기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후보 진영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상대 후보 진영의 공약에 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측에서 기호 2번 측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후보님들의 공약 4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번 학생참여대회 의구컵 의구 e스포츠 대회 추진이라는 공약인데요. 이 공약에 이행 기간이 체육대회 기간 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뽑아온 이번 연도 학생 일정표입니다. 이 학생 일정표를 제가 모두 살펴보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체육대회가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행 기간은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진행됐던 작년 진행됐던 그 기간 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때 체육대회 기간 내로 얘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체육대회 기간 내가 지금 없잖아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참여 대회를 만듦으로써 그 기간을 저희는 체육대회 기간 작년 했던 거 기존과 동일하게
그 기간 내로 저희는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행 기간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행 방법이 이행 방법 말고 목표가 다양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e스포츠도 다양화하고 의구컵 내용도 다양화하는데 그게 과연 체육 대회 기간 내에 모두 이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혹시라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약에 또 학생들이 서로 못 나오게 되고 접촉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 저희는 하루하루 나눠서 1, 2학년 같이 하고 3학년 따로 해서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질문과 같이 만약에 기간 내에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면 체육대회 기간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1일로 만약에 잡혀 있었다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또 늘리면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학사 일정 내에 체육대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저희 학생참여 대회를 늘린다고 추진을 한다 하면 그 공약을 맞춰서 기간도 늘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며칠 정도 잡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1, 2학년과 따로 3학년이 따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 2일부터 3일까지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2번 공약 보시면 학생들 의견 수렴을 해서 시험 시간표를 조정하겠다라고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2, 3학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도 많고, 이번에 저희 시험 본 경우에도 어떤 학생들은 하루는 시험을 보지 않는 이런 날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조정해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 수렴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험 시간표를 만든다는 공약은 선생님들과 상의를 했을 때 시험 시간표가 지금까지는 이 인원수와 이런 학생 수를 비교해서 학생 수가 많은 선택 과목을 2교시에 넣고 또 3교시는 그보다는 적은 인원수가 배치된 그런 선택 과목을 넣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학생들의 그 고민이나 이런 불만들을 들어봤을 때 자기가 2일 동안 3교시만 봤다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 있었다라는 친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또 해소하고자 학생들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불만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이나 반영되기 위해 그런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선생님들이 선정하실 때 좀 참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저희가 공약을 낸 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투명한 학생 활동이라 하셨는데 전에는 학생회가 무엇을 하는지 학생들이 알 수 없었나요? 네,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약을 질문하겠습니다. 네. 투명한 학생회 활동이라 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학생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알 길이 없었나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학생회 임원들끼리 무언가 활동을 하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고 학생회 아이들만 무언가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투명한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약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더 학생자치회를 더 친근하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단에 있어서 인스타와 페이스북, 유튜브를 3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현재 페이스북 학생자치회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현재 지금 공지 형태로, 그러니까 글 형식으로만 지금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동영상이나 사진 위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위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실물 같은 거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학교 사례들인데요, 경기도 흥진고등학교 학생회에서도 이 유튜브를 최근에 개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유튜브를 개설하고 난 뒤에 훨씬 더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학교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컨텐츠를 보시면 뭐 학생의 면접 꿀팁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올리는데, 이것을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보고 뭐 다른 외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대외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스타나 유튜버 같은 거는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많이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인스타와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굳이 학교 일정이 노출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가 시간에 우리 학교의 정보들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학생 자치회에서 학생들에게 꼭 공지할 만한 내용들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친근하게 공지를 한다면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할애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저희 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챗봇에 현재 친구 추가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35명이 친구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네. 학교 인원수는 700에서 800 정도 되는데 700이라 쳐도 35명이라는 숫자는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미뤄볼 때 학생들이 학교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거나 또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클래스팅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 하나에 몰빵하여서 모든 기능을 다 넣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인스타와 유튜브와 같은 모든 SNS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에도 그런 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게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길이었나요? 네, 그 질문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뭐 대안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클래스팅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클래스팅의 지금 평균 조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네, 저희는 알 수 없죠. 네, 지금 보면 클래스팅의 뭐 빈렉이나 이런 거 그냥 좋아요 같은 수가 최소 2개 정도 나오고요. 최대가 뭐 10개 아래로 나오고 있고요. 또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 지금 조회수 같은 경우도 30명 이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클래스팅만으로는 지금 학생들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학생들이 뭐 공지를 알고 또 그걸 학생의 활동을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공개를 하자 이거고요. 또 말씀드린 질문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클래스팅으로 학생 자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페북 학생의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스타나 또 학생의 유튜브 같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통한 그런 매체들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회가 좀 더 공개적이고 학생들과 학생이 더욱더 연결망이 서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의도로 공약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인스타와 유튜버 같은 것은 이제 알고리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그것을 많이 소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과연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해서 굳이 학교의 소식을 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클래스팅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클래스팅이나 지금 학생의 페이지로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올려있는 공지사항을 만약에 학생이 지금 페이지에 올려있는 공지사항을 봤을 때도 다른 학교에 비해 지금 현저히 우리 학교는 떨어져 있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만들려고 한 게 이 투명한 학생 활동, 또한 인스타와 페북 학생의 페이지, 또 학생의 유튜브를 운영을 한다, 이런 의도였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거를 걱정을 해서 학생들이 관심 안 갖겠지라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공약을 만약에 내지 않았다면 그 학생들의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누구한테 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호 1번이 기호 2번 후보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님께서 기호 1번 후보자님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호 1번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 버스 배차 간격 조정 건의를 하겠다라는 공약인데요. 저희가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버스 배차 간격 조정 건의라는 게 지금 우리 등하교에 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정류장만 봐도 제가 어제 본 걸로는 8개 이상으로 봤는데, 혹시 그 중에 뭐 다 건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를 정해서 건의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제 특히 저희 이제
학교 앞에 정류장에 다니는 버스 중에서도 의정부 시내를 많이 주로 돌아다니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능동에도 많이 살고 후원동 이쪽에도 많이 살지만 금호동 이쪽에도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한 버스가 좀 부실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쪽 내용에 관련해서 건의드리려고 이 공약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혹시 그게 몇 번 버스인지? 네, 저희가 그래서 노선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여기 노선 보시면 여기 먼저 여기 5번 버스랑 8번 버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렇게 11번 버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보시게 되면 5번이랑 8번은 이제 후원동 쪽으로 빠진 버스, 그리고 그나마 11번이 여기 금호동이나 밀락동 쪽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버스입니다. 하지만 이 11번 버스 하나만으로 금호동 혹은 신곡동에 있는 친구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버스의 배차 간격이 25분 정도 됩니다. 25분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가 하교하는 시간인 4시 정도를 보면 30분, 40분 이렇게 늦춰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 번 놓치면 그냥 아예 걸어가서 경전철을 타고 가는 게 더 빠른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한번 이 공약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버스 회사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원래 23-1번이라는 버스가 다 운행하고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네, 통학용 버스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이게 시에서 버스를 인가를 내줘야 운행할 수 있는데 이 인가가 작년에 나지 않아서 폐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의회에 전화해봤습니다. 시의회에 전화해봤더니 의정부 시내 11번 버스, 23번 버스 이런 노선들이 이제 살짝씩 바뀌면서 통폐합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스들의 배차 간격 조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또 다른 시민들의 의견, 이런 의견들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 이제 코로나도 정상화되고 있는 시국이고해서 더 이상 배차 간격을 늘리면서 조정할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약 제목으로 버스 배차 간격 조정 건의라고 쓰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배차 간격이라는 것은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차의 수를 늘려서 좀 더 빠르게 이 차가 오도록 하는 게 배차 간격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뭐 대답 받은 그 내용으로 제가 인식한 바로는 지금 금호동 쪽에 가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금호동으로 가는 버스를 늘려야 된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5번, 8번 버스인 평안운수회사에다가 저희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그 관계자분을 바꿔서 제가 여쭤봤어요. 배차 간격 조정할 수 있는 걸 건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한번 얘기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뭐 건의는 가능한데 불가능할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불가능하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2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료 2개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업체와 노선이 경유하는 관할 지자체 동의가 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이것은 노선이 바뀌려면 어떠한 그 노선이 바뀌는 그 동마다 자치단체장한테 다 확인받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거 추가가 하나 있고요. 또 2번째 이유가 뭐 있었냐면요. 최근 운수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안운수도 마찬가지고 이용 수요 급감하고 또 운수 종사자들이 많이 감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운수 종사자 수급 문제가 많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거기 플러스 업계 경영난이 지금 평안운수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답변이 뭐라 하냐면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및 등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노선을 다시 한번 개설하려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뭐 설치하려고 하는 정류장 이런 것들도 다 건의받아야 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지금 학생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갈 내용은요. 저희가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고 했지 내용 신설 혹은 이제 노선 변경 이런 내용은 건의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버스 상황이 지금 운영난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회에 문의를 해봤고요. 교통관리과 직원분에게 여쭤봤더니 이런 부분은 이제 2학기 되면서 학교도 정상화되고 회사들도 정상화되는 운영에 맞춰서 이제 실적이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가능하다면 내년에 편성될 것이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아까 노선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아까 처음 대답하실 때 뭐라 대답하셨냐면
금호동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많이 없어서 수요가 거기에 금호동에 많이 사는데 그 버스가 없어서 지금 불만이 많다. 그래서 그걸 금호동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 간격 조정이었으면 그럼 금호동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정해진 노선대로 지금 11번밖에 금호동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걸 늘리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다시 질문했을 때는 배차 간격 조정 건의였다. 우리는 노선 증설할 계획이 없었다. 라고 하시면 두 가지의 대답이 조금 상반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23-1번 버스가 원래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노선 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공급이 줄어들었던 내용이었고요. 그 배차 간격 조정 내용은 이제 금호동 가는 버스가 적으니까 그것을 늘려서라도 개설하는 건 힘들 것 같으니 그것을 늘려서라도 지금 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행 방법에 보면 버스 노선 주변 고등학교들의 동의를 얻어 국민신문고에 단체 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의정부시 관련해서 어떤 분이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또 올리셨더라고요. 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버스 간격 좀 조정해달라. 더 많이 버스 배치를 해달라. 그래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부 교통기획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답변이 왔냐면요. 지금 일단 아직까지 이게 최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으로 승객 수가 급감으로 운송업계가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며 경기도 운송업계의 요청에 따라 버스 운행이 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왔고요. 이게 7월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왔냐면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날까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왔냐면요. 그 버스 대신 다른 버스 노선으로 다시 한번 교차해서 이용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답변에 대해서 아까 7월 달에서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버스 노선 개선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행 기간에 보면 임기 시작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7월 달 내용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7월 달인데도 운송업계의 상황이 안 좋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운송업계의 상황이 안 좋은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안 좋아지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 2학기 때부터 저희가 일단 전면 등교가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결국에 수요가 많이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 시내에서도.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설 얘기하시는데 개설은 저희가 예선인 적 없고요. 배차 간격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정정해드리고 이행 방법에 다른 학교들과 주변 학교들과 얘기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11번 버스를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공간에 저희 의정부고 있고요. 의호고 있고요. 그리고 송영고등학교 그리고 효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영고등학교 학생회장하고 이미 얘기해 본 결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단체 동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동의는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단체 동의로 들어가게 되고요. 단체 동의로 들어가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자고등학교는 아직 학생회장이 저희가 같이 결정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결정되고 나서 그것은 이제 연락을 해볼 양이고 의호고도 지금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 투입이 굉장히 크다는 것, 요구가 크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을 이제 시의회에서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으니까 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조사한 바로는 그 버스 노선을 이제 배차 간격을 조정하려면 그 주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기 또 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배차 간격을 학교 주변 그 지역만 늘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늘린다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주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역에 있는 것들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될 건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동의를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학생들만 아니라 다른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배차 간격 조정을 요구하는 시간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이때 그리고 등하교 시간 저희 겹치는 시간대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직장인분들도 같이 동의를 받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이 먼저 민원을 올리고 먼저 이렇게 제시해 주신다면 직장인분들도 굳이 마다하실 이유는 없다고. 왜냐하면 배차 간격이 증설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더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쾌하실 일 혹은 반대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질문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 진영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30분간 두 후보 진영 간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진영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시되 상대 후보 진영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기호 2번님께 한번 다시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 네.
제가 국민신문고를 어제 알아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저번에 그 900명 가까이를 즉 900명 가까이가 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해서. 그랬더니 그 똑같은 건의가 900건 가까이 나왔는데 거기 중에 25건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게 네이버 기사에 있었고 또 뉴스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교와 같이 동의를 얻어서 단체 건의를 하면 그만큼 파격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될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하신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900건 가까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25건만이 같은 비슷한 사례였는데도 25건만이 됐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그럼 그 말이 조금 상반된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바는 저희가 민원을 넣더라도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상부에서 또는 이제 시 예산 뭐 이런 문제로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로서 학생들의 불편을 토로하고 이 저희 버스 노선을 바꿈으로 다른 학교들과 동의해서 하자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혹시라도 이 민원이 받아진다면 또 우리 의견 강력히 피력해서 된다면 그게 훨씬 더 강점이 많은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희 여기에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의하는 것만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의만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생회장에 나오신 겁니까? 학생회장의 권한으로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반 학생이었다면 이런 공약 모으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다른 학교와 컨택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이런 학생회장이 될 수 있어서 학생회장에서 권한으로 이런 공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공약을 할 수 있어서 학생회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한 공약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한 공약인지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배차 간격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학생들 저희 학교 시간만 봐도 학생들 정말 콩나물 우겨 넣는 것처럼 버스 타고 갑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요. 저도 그래서 갈 때마다 버스 타면 분명 한 방에 갈 수 있지만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경전철까지 걸어서 갑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 다른 친구들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공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연결해서 한번 마지막 저는 여기서 마지막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이라는 부분이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의 공약, 지금 9개 정도의 공약에서 한 개의 공약이 가능성이 현저히 적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가능성이 없어서 이게 이행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 한 개의 공약이 벌써 임기 기간 내에 한 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도 오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었는데 그게 결국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학생회에 대한 이미지와 또 학생회장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약이 9개가 있지 않습니까? 1번 공약 굉장히 저도 급진적인 거 알고 있고 실현 가능성 걱정하신 대로 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머지 공약 8가지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1번 내용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정말 실망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현 가능성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약 내용 중에 시설 보수 중에 농구장 바닥 내용이랑 적구장 내용이 있습니다. 농구장 바닥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 이제 허락을 받으셨는지 예산 같은 거 허락 받으셨는지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그 부장 선생님들과 그런 거 해서 확인 받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서 빼앗아 쓸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우리 예산 지금 있는 것 중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개선 사업할 때 시설물 개선이라는 비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 비용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체육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체육 선생님들이 이미 저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교육청에 신청했다가 한번 거절당한 상태라서 한번 저희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희 농구장 바닥 평탄화 작업 혹은 다른 우레탄을 깔는 작업하면 얼마나 들까요? 이러는데 1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1억이 드는 게 학교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내용일까요? 네, 제가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는 교감쌤이나 그 학생 부장쌤이나 이런 정책적인 그런 걸 실현하시고 또 그것을 결제하시는 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체육 선생님들은 어떻게 결제를 올리는 사람이시지 결제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결제하시는 교감쌤이나 또 학생 부장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를 봐서 물어본 그 뭐 1억인데 그게 학생 예산으로 되냐? 저희도 그 문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지금 이 잔디 까는 게 얼마였던 줄 아십니까? 네, 5억이었습니다. 그 5억을 어떻게 분발을 했냐? 시청에서 도와주고 플러스 학교 예산과 플러스 교육청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5억을 이렇게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얘기해 본 결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런 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만 많이 취합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2일 만에 230명 가까이가 지금 답변을 해서 네. 여기서 보면 93% 가까이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개선 안 해도 됩니다가 6.5%입니다. 개선 내용에 대한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학교 농구장 바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 그 답변에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문에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의 질문이 뭐냐면은 우레탄 농구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우레탄의 성질과 특성을 아십니까? 죄송한데 여기에 우레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 조사를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뭡니까? 이대로 그대로 뽑아온 건데요? 그대로 뽑은 게 아닐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그대로 결과지 받아서 선생님한테 뽑아달라 해서 뽑아온 결과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가 93% 214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6.5%가 15% 개선 안 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목적이라는 게 그 농구장 바닥뿐만이 아니라 학생 시설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 방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개선할 부분을 수렴을 해서 그 중에 현실 가능성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해서 최대한 많은 걸 다 실행하겠다. 거기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농구장 외에 학교 시설물 중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건의해 주세요. 여기에 있길래 몇 개 있었냐면요. 미끄럼 방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족구장, 또 화장실별 휴지 비치, 또 과자 자판기를 뭐 다시 해달라. 또 바닥이 너무 오래돼서 바닥 공사해달라. 그리고 요즘 뭐 학생들이 많이 의견을 재는 턱걸이랑 평행봉을 설치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도 나왔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미리 해본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원했는지,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이런 공약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그런 것 중에 최대한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것부터 최대한 가능성 있는 걸 다 실행하고 나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 부장쌤과 검토를 했고, 또 교감쌤과도 검토했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돌려서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번 공약에 대의원의 활성화라고 있는데, 이게 이행 방법에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회의를 통해 각 반의 의견을 모은 후 대의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학사 일정을 뽑아왔잖아요. 학사 일정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학급 회의도 없고 이렇게 학사 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회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급 회의 시간이 지금 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체 시간을 써서라도 우리가 학급 회의를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학생 자치회에서 활동할 때 학생 자치회에서 의견을 내서 그것대로 학교 운영을 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약간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각 반 학생들 모두에게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이 이것을 학교에 이제 운영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공약을 내게 됐고요. 한 달에 한 번 학급 회의 시간을 1시간도 아니고 많이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30분이라도 반에서 학급 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각 반의 대표, 반장이나 부반장 각 반의 대표가 대의원총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각 반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자치회 회장이나 부회장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그 의견들이 그대로 학교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더 불만도
적어질 것이고 본인이 학교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의원 총회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1시간을 못하면은 30분이라도 하면 된다. 네. 근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의견 전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이번 연도 학사 일정이 짜여져 있고요. 이 학사 일정을 지금 학생이 바꿀 수는 없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 게 이번 연도에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수정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저는 창체 시간에는 활동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안 돼. 네. 지금 학사 일정은 못 바꾼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사 일정은 일정이고 창체 시간이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활동을 우리가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뭐 학급 회의 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점심 시간이나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 잠깐씩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게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학급 회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지, 그 많은 인원이 학생회의실에 와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하는 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차라리 아까 말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고 그게 낫지 않은가.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잖아요. 먼저 학급 회의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각 반의 반장이 학급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받은 것을 토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학생자치회에는 회의실이 정말 좋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할 수 있고요. 학생자치회 회의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각 반의 반장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각 반에서 나온 의견들을 거기서 내는 그런 회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에스크나 뭐 오픈 채팅 이런 것도 이용해서 건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 익명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유대로 그냥 뭐 익명이다 보니까 뭐 맘대로 막 보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의원총회는 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의 활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사족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회실 장소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학생회실에 지금 20명 정도 앉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대의원회의 한다면 1, 2, 3학년 반장, 부반장들이 다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희가 30개 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미 60명이 잡혀 있고요. 여기다 학생의 인원 최소한 20명 정도 잡으면 80명 정도의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게 되는데 지금 대의원회의를 하지 않는 이유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 80명이나 되는 이 인원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또한 덧붙이자면 제가 1학년 1학기 때 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대의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의견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명의 인원이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반장, 부반장 둘 다 들어갈 필요 없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반장만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 2학기쯤에 작년 2학기와 작년 1학기 이렇게 대의원총회를 제가 참여해 본 결과 그때는 당시 코로나가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가 심할 때 1, 2, 3학년 모든 학급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닌 각 학년마다 나눠서 1학년은 어느 날, 2학년 어느 날, 3학년 어느 날 해서 각각 한 10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 정도만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질문 잘 들은 것 같고 다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여기 9번 보시면 급식건의 소통 매체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클래스룸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급식 설문조사 하시는 거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의고에는 급식 설문조사? 네, 알고 있습니다. 1학년들도 그렇고 2학년들도 그렇고 지금 클래스룸에 이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급식
급식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 5월에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잘 돼 있고 굉장히 설문 잘 받아서 의와 급식의 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걸 이름을 또 붙여가면서 공약을 낸 게 이유가 있을까? 공약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이라는 부분 교과처럼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반만 봤을 때도 그 클래스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친구가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매체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룸이나 이런 걸로 지금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왜 또 하냐? 그러면 공약이 없어서 그냥 더 붙인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 건의 소통 매체 강화라는 것은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강화시키겠다는 의견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급식에 날 때 저희가 원하는 급식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해진 급식 그 식단 그대로 애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해진 거 그냥 돌려막기 해가지고 한 달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학생들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학생들 급식에 관한 의견을 더 많이 반영을 하고자 해서 이런 매체를 강화시키자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 클래스룸이나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건재나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저희가 이행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아까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로만 집중된다고 그게 관심이 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관심 없는 학생들은 아예 안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건의 소통 매체 강화를 하고자 했던 거고요. 저희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반박 먼저 잠깐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효율성 문제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급식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150명 넘게 참여를 했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하면 선생님께서 바로 구글 시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 보고 취합하셔서 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다 원하는 거 해주면 좋겠지만 급식 예산 있고 또 영양 성분 이런 거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기호 1번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약들 중에 2번, 3번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번과 3번 공약 내용이 운동장, 풋살장 보수, 그리고 족구장 철봉 설치인데요. 이러한 공약들은 공통적으로 교내 운동시설 보수 및 설치로 하나의 공약으로 통일해서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내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렇게 따로따로 내게 된 이유는 철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봉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철봉을 어디다가 네, 저희가 의견 보시면 저희가 에스크를 운영하고 작년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에스크 철봉 언제 설치하나요? 이런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따로 뺀 거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원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볼 수 있게 그렇게 운동장 시설 보수 이러면 운동장 시설 그냥 보수하는구나 흙 그냥 까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공약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저희보다 여기에 더 든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운동장 저희 시설물 개선 저희도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족구장, 운동장 뭐 이렇게 해서 등등 해서 학생들이 의견을 내서 수렴해서 받아서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운동장, 풋살장 보수 그리고 뒤에 가면 족구장, 철봉 설치 및 식수대 공간 보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철봉 빼고 철봉만 따로 뺐어야지 왜 족구장과 식수대 공간을 또 보수라고 해놨고 그러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공약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봤을 때 입장을 보면 운동장, 풋살장 보수 결국은 보수의 개념이죠. 그리고 뒤에 갔을 때도 식수대 공간 보수 그리고 설치 이런 거는 결국은 시설물 관련된 개선이고 또 설치고 보수시킨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는 하나로 취합이 되는데 왜 그걸 두 개를 나눠서 학생들의 철봉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철봉은 따로 빼서 보여줘야 된다. 이게 진짜 공약이 없어서 늘린 거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고요. 저희의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장과 풋살장 보수 여기에 보면 약 1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뒤에 가면 족구장 철봉 설치 및 식수대 공간 보수 약 7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이 금액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정한 건지
그냥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수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생님께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철봉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있으면 저희가 시공사에 따로 전의해서 여쭤본 결과 이제 그 비용, 철봉 비용하고 설치 비용까지 그 정도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철봉 대해서 저희 학교 운동장을 약간 이렇게 도식도를 간단히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족구장이 이쪽이 살짝 남습니다. 그래서 이쪽 남는 공간에 철봉을 설치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이제 나눈 거를 공약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약은 저희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요구, 저희 보시면 풋살장도 뜯어진 요구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인데요. 그 보시면 풋살장에 그 그물망 있죠. 초록색 그물망, 그게 찢어지고 그쪽으로 공이 빠져나간다는 요구가 정말 많아서 이런 요구들을 이렇게 찢어지는 데가 많아서 이런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구분 지어 놓은 것이지 막 공약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봉은 따로 시공사에다 연락을 해보셨다 하셨는데 네. 혹시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또 그게 공적으로 다 검증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사마다 가격이 다를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시공사가 이런 학교의 공사가 가능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이 시공사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 시공사를 공적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나요? 네네, 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제 연락을 드렸을 때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학생의 공약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학교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걸 보통 설치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설치에 대해서도 여쭤봤더니 애들의 의견이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고 설치 70만 원 내외 그 정도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4번 공약에 공대여라는 공약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 현재 지금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 화, 수, 목, 금 다 스포츠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축구, 그리고 체육관에는 배드민턴이나 배구,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탁구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공을 대여를 한다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스포츠 클럽을 운동장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풋살장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공을 대여했을 때 그럼 풋살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을 대여를 한다 해도 많아봐야 한 팀, 두 팀까지 뭐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은 학생들이 공 대여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일단 많은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겠죠. 공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학교라는 운동장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풋살장도 있지만, 이 공을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 스포츠 클럽도 있고 이렇게 운동장 이미 시설이 꽉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축구는 화목 진행하는 걸로 스포츠 클럽 알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걸 꽉꽉 차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쉬는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아니 이런 경우를 이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목 스포츠 클럽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목 외에 그러면은 운동장이 꽉 차 있는 상황, 다른 학생들이 다 와서 다른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선생님 저희도 체육센터에 여쭤본 결과 화목만 축구라고는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3학년 학생들이 1학년이나 2학년한테 제한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 같이 하자 해서 지금도 계속 매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공을 빌려서 그 3학년한테 저희 오늘 스포츠 클럽 아닌데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저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추가적으로 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그건 좀 많이 핀트가 벗어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공 대여라는 것이 저희가 그 노는 거, 그리고 같이 어울려 노는 것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 대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없는 친구들이, 하고 싶은데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것을 막자는 얘기지, 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 공간이 없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뭐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만들었지 뭐 다른 거는 상관 안 하신다 했잖아요. 그럴 거면은 이 공약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다니면은 이 공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소수의 친구들만 이것의 공약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공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일단 축구공을 들고 온다는 것 자체가 축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축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공을 가져오고 그걸 학교에 보관하고 이러다가 분실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학교에서 빌려주고 돌려받고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저도 운동을 많이 하면서 공을 가져오는 이런 불편함을 알게 돼서 이런 내용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거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행 방법에 공 대여시 학생증을 뭐 팀으로 낸다, 그러니까 학생증을 담보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학생자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우산 대여라고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산 대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우산 대여도 마찬가지로 학생증을 담보로 해서 학생들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있는데 지금 그 우산 회수율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생증을 학생 회의실에 맡겨놓은 게 지금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공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생증을 내고 공을 가져가거나 혹은 분실하게 될 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하자면 일단 공과 우산은 엄연히 명확히 다른 부분이고요. 우산은 비가 오는 날 빌려갖고 집까지 쓰고 가죠. 하지만 공은 학교 내에서 쓰고 그날 바로 당일날 바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실을 하거나 학생이 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네, 공을 그런 부분 사와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아니라 보통 여러 명에서 다수에서 공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배상을 정할 때 누구의 책임으로 그거를 정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 팀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일단 저희가 결정해줄 학생증을 낸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학생증을 낸 학생에게 먼저 저희가 책임을 물을 거고요. 만약에 다 같이 놀았다 그러면 그 집단 내에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씩 이렇게 걷어와라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째 보면 보드게임방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행 방법에 보면 이제 빈 교실을 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하거나 증축시킨다라는 것이 리모델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원에 보면 20만 원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20만 원 가격이 너무 상반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하는 건지 제가 질문 듣고 좀 대답해 주시고요. 네, 그 20만 원 내로 결정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반되는지 그거랑요. 두 개의 질문을 하려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보드게임방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있냐? 왜냐하면 지금 교실 안에 보드게임을 주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지금 체스나 이런 거 이용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 안에서 보드게임을 한 당 하나씩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토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교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보드게임을 함으로써의 이용성인데 한 반에 모든 보드게임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보드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드게임 교실을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어휘가 좀 이상한 걸 알고 선생님께서 컨펌 요구해서 저희가 했는데 좀 저희가 잘못 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드게임방을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빈교실 활용입니다. 거기에 상대 공약에서도 빈교실 활용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빈교실을 활용해서 그 보드게임을 이용해서 그나마 친구들이 여가 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체스 또는 바둑 이런 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좀 표본 수가 적긴 한데 친구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한 80%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여러 가지 게임 의견들, 뭐 체스, 바둑, 뭐 이런 다른 할리갈리류 이런 보드게임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참여 인원수가 몇 명이죠, 정확히? 참여 인원수가 30명 내외 정도 됩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죠? 네? 대상이 전체인가요? 전체 학년? 네네. 근데 저기 보면 보드게임 설치 찬성하시나요라고 하는데 이건 보드게임을 설치한다는 게 방을 만들어서 빈교실에 설치한다는 그것은 설문조사 그 제목에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30명 내라 하셨잖아요. 네. 네, 설문조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다라는 의도에서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명이면 저희 지금 뭐 반 하나? 네, 반 하나 정도의 의견으로 취합이 되는데 그거는 별로 뭐 이 공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보드게임방이라는 것은 학생들 뭐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이라는 특성상 지금 고등학교에 와서
다른 뭐 중학교 때 놀던 친구들도 공부하는 이 판국에 그런 보드게임방이라는 게 학교에 있음으로써 굳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며 또한 그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봤을 때 과연 학생들이 공부보다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여가 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좋다라는 거에 찬성하실 분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발언 시간이 종료되어서 자유토론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기호 2번 팀부터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호 2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정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학교의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공약을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대의원회의 활성화나 급식건의 소통 매체 강화 이런 등등의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그것들이 학교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귀 기울이는 학생회가 되고자 해서 저희는 공약을 다 생각해보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 공약을 들어보시고 기호 2번을 뽑으시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의견들이 반영이 잘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내가 이 학교의 주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희 기호 2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호 1번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기호 하겠습니다. 1번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을 보시면 1번 내용이 솔직히 제일 큽니다. 버스, 배차 간격 조정, 이 내용이 제일 큽니다. 이 내용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솔직히 실천 가능성은 낮다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공약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 강경하게 밀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불편함 해소할 수 있고요. 저희 다른 공약들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충분히 또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기호 1번 뽑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7대 학생자치 임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